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왜 자꾸 원희룡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비논리적일 때가 있고 억지 주장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무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국민적인 비판 이런 것을 갖다가 자초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원희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할 그런 주장들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희룡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원희룡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냐? 일단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원희룡이 출마 선언할 때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뭘 하겠습니까? 원팀을 운운했습니다. 원팀. 원팀이란 게 결국엔 뭐겠습니까? 원희룡이 원씨이기 때문에 자기의 팀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원희룡이 강조한 게 뭡니까? 당정일체입니다. 당정일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야 된다. 당정일체. 그런 의미에서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배신자다. 배신의 기운이 있다.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희룡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주변에 있는 자들 또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자들 또는 온라인상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신자론의 근거가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배신할 것이다? 이게 대체 근거가 어디 있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이다. 이건 협박이다. 공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원희룡은 오늘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일종의 한동훈 배신자론과 취지가 비슷한 그런 주장을 계속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원희룡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후보 측이 연일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제주도지사를 2번 했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한, 그리고 이 대선 주자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꾸며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여기에 공감할 만한 대목이 한 대목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대선 주자를 자처하는 그 경륜의 정치인, 그리고 현재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 정치인, 자기의 25년 정치 경험을 강조하는 그 정치인의 주장입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그 수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원희룡이가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을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당원이 뭐냐면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입니다. 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몇 번 같이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평이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심평이라는 자가 요즘에 계속
대통령이 국민 당원에 의해서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저 배신자 한동훈이 말이야 대통령을 배제했다. 저 완전 싸가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제가 그걸 비판했지 않습니까? 심평이라는 자는 변호사라면서 그리고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면서 어떻게 국민 당원조차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주장을 버젓이 해대고 다닐 수가 있느냐. 그것도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대응을 국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원희룡이 이 당원 대목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 당원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의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국내 당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될 의무를 갖는 당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당의 정강정책을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충실히 반영했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정부의 가용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왜 집권 여당입니까?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소속돼 있자고 해서 집권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우리가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취급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수평적 관계에서 국민의힘을 인정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 국민의힘의 당헌 8조 1항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긴 건 뭡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의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의무 같은 것들이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대통령인 당원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원으로서 당헌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버린 것이다. 그럼 뭔 말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여러분들 지금까지 국내힘이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지금까지 충실히 국정을 뒷받침하지 않은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국내힘이 일종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 노릇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갖다가 국정 운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맹목적인 추종 그런 걸 했다. 지금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원팀을 했다는 건 맞는데 그 원팀이 과연 맞느냐? 그 원팀이 정말 이 국내미 당원이 명시되어 있는 당과 대통령 관계에 부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원희룡 같은 자는 무조건 그냥 국내힘이 대통령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항 살펴보겠습니다.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웃긴 건 뭐냐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원희룡이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에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긴밀한 협조 관계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당원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국내 당원과 국내 지지층한테 쌓여서 결국에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뤄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 지지층의 의견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투사돼서 그 한동훈의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신뢰관계가 없고 소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노골적으로 밀어줬던 당대표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여러분들 그럼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는 이 당정이 정말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정말로 이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이 정당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국내의 정강 정책을 정책으로서 또 추진을 하고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당원에 나와 있는 협조 관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협조라는 게 뭔 말입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이거야말로 수평적인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원에는 수평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말로 그 당정 관계가 수평적 관계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협조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로 대립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걸 해결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협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그런 협조 관계를 구축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경로를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런 것만 있었지 언제 협조를 했습니까? 언제 서로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윤석열이라는 그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도 고조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서 정말 이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 당정 관계를 탈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은 희망이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사안에 따라서는 상호 견제 비판 감시 그 다음에 협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아마 이 한동훈을 지지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이 총선 민심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의 민심 또는 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모른 채 또는 외면한 채 아직까지도 당정일체 원팀 이런 것만 외치고 있고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당원 이것도 일종의 오해이고 오독입니다. 원희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마치 한동훈은 배신자, 한동훈은 정말 이 국민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이룰 수 없어 무자격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국민 당원 지지층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국민 당원 지지층의 그 사람들을 이탈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한때는 지지했었지만 지금 현재 의견 유보층으로 밀려난 중도층으로 밀려난 그 사람들의 복귀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라는 거는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막무가내 억지성 주장들이 계속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보들 간에가 아니라 특정 후보가 특히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전당대회가 과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정도로 어떤 호평을 받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까?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염증을 느끼게 하는 전당대회가 될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서 국회를 돌면서 그 명함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마 의사를 밝힐 때도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자꾸 이런 억지성 주장을 해서 이 전당대회 판을 흐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알면서도 한다면 그건 배신입니다. 모르면서 하는 거는 그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능력이 부족한 거고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거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과 같은 이 원희룡의 한동훈 배신자론 그리고 이런 아주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과 이런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원희룡만의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또 어제 댓글 보니까 여러 군데다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그거에 힘입어서 제가 조금 더 7월 이제 됐지 않습니까? 날이 조금 더 더워졌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릴리와 찌찌님 그리고 희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응원, 여러분들의 후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상 시청 이런 거에 힘입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원희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